네,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죠. 보통 이 증시가 마지막 2주 동안에는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무난하게 인플레이션이 나와주고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턱을 이번 주에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너무나 큰 빅 이벤트, 금리 결정이란 이벤트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이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지난 금요일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자릿수의 엄청난 급등률을 나타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장중에 수입 물가가 전해졌는데 그 수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자 10년물 금리가 장중 4.4%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러자 시장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로써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이래 최장기간 연속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이틀 전 2만 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나스닥 지수는 19,920포인트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브로드컴 실적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24%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은 매출이 미스를 기록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는데요.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렸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2024 회계연도 전체를 통틀었을 때 AI 매출이 220%나 급증한 12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고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 3사,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3사와 고객, 계약을 확보했다. 이러한 발표까지 전했습니다. 호크텐 CEO가 이제 3년 후죠. 100만 개의 AI 칩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직접 주장을 하면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자극을 했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 브로드컴의 AI 비즈니스는 탄탄하겠는데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한 겁니다. 그러자 동반으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론이 4.3%의 급등이었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를 통해 견조한 AI 반도체 수요가 확인이 됐고 이 점이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자극을 했습니다. 이번 주 18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EPS와 매출이 각각 YOY 기준으로 284% 그리고 84%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 그 결과를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는 마벨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주가가 10.8%나 동반 강세를 연출했죠. 최근 실적 발표됐던 내용이 함께 부각이 됐는데 데이터 센터 수익이 100% 급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브로드컴의 칩셋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5.1%의 상승, TSMC와 암홀딩스의 주가 역시도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히트맵 열어서 조금 더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날 브로드컴이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2.3%의 급락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인 브로드컴이 고객을 확보했으니까 피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발목을 잡았고요. 그런가 하면 시클리컬 테마 내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죠. 4.3% 급등하면서 역사적 최고가 수준을 높여나갔습니다. 트럼프가 자율주행차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규제 축소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거기다가 주간 옵션 만기일 수급의 영향까지 자리를 하면서 주가는 436달러 선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장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 100 신규 편출입 종목들의 리스트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그리고 비트코인 큰손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편입이 결정이 됐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날 장중에도 편입 기대감 속에서 3.9% 급등을 했습니다. 76달러 선까지 이제는 가리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 역시도 4.2%의 강세 408.6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일정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7일과 18일 양일간 연준의 FOMC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그 결과가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날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 역시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마지막 회의이다 보니까 연준의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FOMC가 끝난 이후에 20일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1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로는 17일 발표되는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18일에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그리고 목요일에는 나이키와 페덱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정리해 보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이번 주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내려질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시장이 소화할까와 함께 그 이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잡아나가는데 지난주 또 하나의 힌트가 되었던 게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난주 내내 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 5일 내내 상승하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를 돌파했습니다. 초장기물인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5.2bp 상승하며 4.61%를 기록, 올해 들어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장기물 국채 상승률의 상승폭이 단기물 상승폭을 능가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 국채 수익률이 5일 내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금리와 관련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던 경제지표 CPI도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공개가 되었고 PPI는 일부 품목에서 가격이 좀 올랐다. 특히나 에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낳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다는 점에서 이제 다가온 FOMC 기준금리는 25bp 전망이 가장 인하 전망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98%의 확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6%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걸친 FOMC는 인하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력한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강력해졌다 라는 점에서 채권 매도세가 자극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트럼프 정책이 초래하게 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IB 측들에서 이렇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조금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측에서도 내년 4회로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하가 3회가량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내기도 했고요. 블룸버그는 심지어 내년 2회 금리 인하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1월 금리 인하 그 시점부터 일시 중단을 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 수익률이 초래하게 될 변동성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를 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을 두고서 변동성에 좀 유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고밸류 성장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길게 봤을 때 2025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4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2가지 키워드로 좀 약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체력이 좋아질 것이다. 기업의 이익 개선을 보고 있는 측면도 많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소비 증가도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트럼프가 초래하게 될 인플레이션인데요. 이를 트럼플레이션이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할 수 없는 고율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좀 유의하시면서 2025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2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는 금융주를 제외한 100개의 기업이 이 지수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 지수에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재정 상태도 긍정적이고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나스닥 지수 편입이 어떠한 의미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벤치마크 감독관은 나스닥 100 지수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와 소프트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데이저건, 그리고 보디캠 제조업체인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이 지수에 포함됐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모더나, 일루미나는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는 23일 증시 개장 전부터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나스닥 100 변화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포함됐다. 그리고 팔란티어 역시나 이번 나스닥 100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포함됐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이 기업에 대한 나스닥의 지지가 보여졌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세는 워낙 최근에 화제였죠. 사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지금 이 부분보다 더 강조가 되고 있었던 점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힘을 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난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양을 계속해서 늘려서 이 보유량이 전체 유통되는 유통수의 2%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힘을 더 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갈 것이고, 지금 이 정도 보유량이라면 이 기업의 움직임에 비트코인이 충분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출은 5억 달러밖에 안 돼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최근에 9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 기업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입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도 얼마나 더 힘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 역시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300% 넘는 주가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 기업과 함께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은 23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스닥 100의 사실상 주인공이다라고 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증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트럼프 효과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머스크 효과일 텐데요.
지금 데스티니 데크 팩이 한 달간 무려 252%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길이 닿자, 머스크의 손길이 닿자 지금 개인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힘을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브로드컴, 체린앵커와 함께 실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실적은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치 많이 뛰어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AI 관련된 매출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4분기 매출 단기순이익이 동반 증가하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금요일 주가 상승세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브로드컴이 9번째입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시총 9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컴 매출이 51%가량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23% 증가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의 예상치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AI발 매출이 220%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 탄 CEO가 이 AI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브로드컴은 하이퍼스케일러 3곳과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구글, 메타 그리고 바이트댄서와 함께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7년까지 100만 개의 맞춤형 AI 칩 지금 개발이 가능하고 이를 데이터 센터에 쓸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2027년에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더하기도 했고,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오픈 AI 그리고 애플과도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내놓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브로드컴이 큰 기업과 세계의 기업과 AI 칩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브로드컴의 움직임이 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IB 측들에서 연이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IB 측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비중 확대, 매수 아웃퍼폼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최대 목표 주가 25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 중에 브로드컴이 꼽힌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준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AI 비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올려잡은 목표 주가, 지금의 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한 달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71달러 부근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갑니다.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크리스마스 전주에 7차례가량 최고가 경신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5회 정도는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측면에서 지켜보셔야겠지만,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러한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과 구리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시장 내에서 AI픽 리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픽 리뷰는 토글 AI 전문가들이 정한 주가 예측 AI 정보로 해외 종목들, 해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울타뷰티입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상의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주가 또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전망 또한 낙관적인 상황인데요. 11월 18일 기준가 353달러에서 설정했던 목표가 380달러
$400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423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지금 주가적인 전망이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얼마나 상승률을 더 키워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체크해드릴 종목은 바로 알파벳입니다. 12월 11일 기준으로 이 기간 3개월 목표가 $214를 설정해 뒀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구글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 그리고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상당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주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이어가게 될지, 목표 주가 달성이 가능할지 이 기술과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관련된 기업은 바로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 12월 10일 기준에서 목표가 $267를 설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3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애플 CEO가 만나서 지금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세금 분쟁과 관련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업의 친화적인 조건으로 좀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애플의 주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서도 주가의 상승폭을 좀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유리한 환경이 주가에는 얼마나 더 힘을 더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